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토네이도 같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중독. 영어 표현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중독자 교본 중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토네이도 rolling his way. 그래서 그 ROAR. 그래서 그의 길을 이제 그 어떤 집어삼키는, 아니면 뭐 크게 포효하는, 이게 롤이라는 게 포효하는, 뭐 소리 지르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의 길을 다 집어삼키는 토네이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이제 허리케인이 있는데, 허리케인은 이제 바람 형태로 큰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가는 거고, 토네이도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밑에는 좀 좁은데 위로 이렇게 쫙 하늘에서 이어져 가지고 막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폭풍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가는 길에 막 길이 나듯이 다 거기를 막 다 쓸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폭풍이 이제 토네이도거든요. 이 토네이도는 이제 이동을 해요. 쫙 이동을 하는데, 그 토네이도가 이동하는 자리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길처럼 쫙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제 중독자들을 설명하는 그 교본인 빅북에서 이제 표현하는 구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중독자가 이동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토네이도처럼 다 집어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병이 이제 진행성 질병이라 점차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뭐 개인사를 뭐 유튜브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중독의 경우들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진,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영상,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 뭐 채팅, 폰팅, 값싼 매매, 비싼 매매, 외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어지는 게 많은 성중독자들의 일반적인 이제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독자가 지나가면서 그가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켜서 파괴해버려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중독자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이제 알코올 중독도 이제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더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장취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직장을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뭐를 파괴하냐? 첫 번째는 그의 삶을 이제 파괴해요. 이 중독이 쫙 자신의 삶을, 이제 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중독에 이제 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독에 대한 생각들이 나지만 점차 그 중독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시간과 비중들이 커져서 이제 거기에 들이는 노력과 에너지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삶을 챙길 여력이 없어져요. 취미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자기가 가꾸고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가운데서 자기를 막 욕해요. 또 비난합니다. 이렇게 하는 속에서 그 직업적인 노력이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또 하더라도 100% 효율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결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만족과 평안들이 삶 속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토네이도처럼 이 중독이 자신의 삶을 지나가면서 삶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황폐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입니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하냐? 토네이도처럼 집어삼킵니다. 문제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자신의 삶도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되는 그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이제 거기다가 들이붓게 됩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이 중독자를 고치겠다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의 삶도 없고 회복은 회복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현재 가족 구성원과 사느냐에 따라서 피해 주는 게 다릅니다.
싱글인 사람이라 싱글이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살고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형제가 강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집어삼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장 동료들입니다. 중독자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중 하나에 치우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중독적인 성격이 이 일과 직장 생활에도 나와서 중독 행위를 하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따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중독자는 사고가 한쪽이 늘 닫혀 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고 회사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정작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일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거와 반대로 일의 효율이 떨어져서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관심이 딴 데 있거나 집중력이 약하면 어떻죠? 공부의 효과가 떨어지죠. 일이 그렇습니다.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중독행위로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이 어떻게 활기차게 120% 효율을 내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끝나고 중독행위를 하러 갈 때 그 마음으로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현재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제 발로 낙담해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상사가 시키는 일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중독자는 너무 열심히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서 직장 동료에게 해를 끼칩니다. 네 번째는 지인들입니다. 아마도 종교 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들, 사람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 외에도 여러 친목회, 그 외에 모임들에서 알게 된 지인들, 특히 정서적으로 또 가까운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관계에는 신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직,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관계 속에 책임을 다한다면 꽤 괜찮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취약해집니다. 정직의 부분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도박 중독이어서 도박을 하다가 회사 돈 50만 원을 지난밤 횡령했어. 또는 나는 술 중독이어서 초등학생 딸아이의 돈을 훔쳐서 소주 한 병을 어제 사 먹었어. 또는 나는 성 중독이어서 외도를 했는데 그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더라고.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핑계대고 둘러댑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고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믿어보자 하다가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날 때 모두 가슴에 깊이 패인 상처들을 갖고 가게 됩니다. 책임감은 어떻습니까? 중독자는 책임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 빠져서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일을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자기의 일을 떠넘기고 심지어 남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지인들은 그 중독자로 인해서 오해받고 일정이 어그러지고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주변에 진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책임을 다하는 친구들이 별로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토네이도 같은 우리의 중독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해야 효과적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중독자가 위의 과정으로 망가져 오는 것을 지켜와 봤습니다.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대체로 회복을 잘하는 사람들 또는 회복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다시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취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효과적이더라고요. 먼저 자신이 중독임을 인정하고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과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다시 받게 돼요. 그리고 친밀감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되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자신의 회복을 집중해가지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열매들이 흘러넘쳐서 이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변했지? 라고 묻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너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충분히 자신의 회복의 과정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느끼고 주변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회복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서 사과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을 돌려놓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거를 기본 회복의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탈이 납니다. 또한 완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변의 중독자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들이 먼저 회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중독에 대해 공부하고 중독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중독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도 병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중독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중독의 개념을 설명해 주거나 책이나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네이도 같이 망가지는 중독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절망스럽고 또 회복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이런 인생의 바닥을 겪은 경험은 인생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 겸손, 자유, 봉사와 같은 것들이지요. 또한 이런 인생의 바닥 경험은 누군가를 도울 재료가 됩니다. 전 세계의 중독으로 고통 겪는 당사자와 관계자가 수천만 명은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바닥 찍은 경험과 회복한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들이 병을 인정하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 길을 가기 시작하면 동지를 만나게 될 거고, 이 길 끝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언덕을 내려다보고 고생했지만 올라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날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복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이제 심호흡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